안녕하세요. 자, 저는 오늘 또 수업을 진행할 교재 육면파워 유형 중3 2학기 책의 저자 이주빈입니다. 자, 오늘 수업할 단어는 1단원 삼각비의 두 번째 소단원 삼각비 활용 쪽이고요. 자, 유형은 1번부터 13번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는 이제 145번부터 258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역시 문제보다는 내용 먼저 보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 직각 삼각형 변의 길이에 관한 내용이고, 자, 이거 문제 내용 보면 각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이 그림 보면 각 B가 90도라고 되어 있죠. 직각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크기, 아는 게 각 A의 크기와 빗변의 길이 B를 알 때, 자, 요 각의 크기랑 요 길이 B를 할 때 나머지 두 변, 즉 나머지 두 변이라면 밑변이랑 높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보면 이 A, 높이는 어떻게 된다? 높이는 B, 빗변에다가 sin A를 곱한 거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왜냐하면 sin A가 뭡니까? sin A. 우리 앞에서 배워서 sin은 이 각도 A에 대한 빗변과 높이 B죠. 자, 그럼 지금 이 각도 A에 대한 빗변은 B고요. 높이는 A니까 sin A는 B분의 A가 될 거란 말이죠. 알겠죠? 자, 근데 이 sin A에다가 뭘 곱하고 있죠? B를 곱하고 있죠. B를. 이렇게. 그럼 약분돼서 사라지고 뭐가 될까요? A가 되죠? 자, 그래서 이 높이는 B sin A가 된다. 이렇게 아주 쉽게 증명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 밑배 C는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B 코사인 A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코사인 A가 뭡니까? 코사인 A.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B분의 C가 돼야 되겠죠? B분의 C. 근데 이 앞에 뭐가 곱해져 있죠? B가 곱해져 있으니까 B가 약분돼서 C는 C. 즉 C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다? 어떤 각도와 어떤 한 변의 길이 값을 할 때 나머지 변의 길이 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타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와 내가 구해야 될 것 사이 관계를 찾는 거예요. 자, 볼까? 각도 A가 있어요. A랑 빗변의 길이 B가 주어져 있어. 이 각도 A랑 B가 주어져 있고 지금 만약에 알아야 될 게 A다. 여기 A. 자, 그러면 너희들은 요 세 녀석의 관계를 써먹는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각도랑 요 B랑 A랑 뭔 관계가 있냐? 누가 봐도 사인이란 거죠. 각도 A에, 즉 sin A는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저 세 녀석을 쓰는 게 바로 sin A이기 때문에 나머지 아는 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나머지 한 녀석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뭘 이용하면? 이 세 녀석으로 나타낼 수 있는 sin A를 쓰게 되면 그래서 내가 아는 거와 내가 구해야 될 것 사이 관계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아니지 이미 배운 건데 각도랑 B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C를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아는 게 이 두 가지고 내가 아는 게 이 두 가지고 구해야 될 게 얘다. 그럼 이 세 녀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뭐냐? 이 각도의 빗변분의 밑변? 코사인이네? 그래서 코사인을 써서 어떤 나머지 한 녀석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런 스타일 문제 풀 때 내가 아는 게 뭐고 구해야 될 게 뭐고 해서 그 아는 거와 구해야 될 녀석 사이의 관계를 뭘 쓸 수 있는지를 눈치를 챌 수 있으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A의 크기가 밑변의 길이 C를 할 때 각 A의 크기가 밑변의 길이 C. 자, 이번에는 역시 요 각이랑 C를 알 때라는 얘기죠. 자, 근데 만약에 알고 싶은 게 A다. A. 알고 싶은 게 A다. 그럼 여러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요 각도와 요 밑변의 길이랑 요 A, 높이겠죠? 이 세 녀석을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뭔지를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되게 쉽죠? 이 각도 A의 무슨 값? 탄젠트라 볼 수 있는 거죠. 탄젠트. 탄젠트 A는 밑변분의, 지금 밑변이 C죠, C. C분의 높이가 뭡니까?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고 있는 거는 이 각도 A랑 밑변의 C를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변에 뭘 곱해주게 되면 C를 곱해주게 되면은 약분돼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 A는 아는 거 두 개, 즉 C랑 탄젠트 A를 곱한 걸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C 탄젠트 A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쉽죠? 그 쉽게 생각해서 내가 아는 거와 구해야 될 거 사이에 관계가 뭔지를 판단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B를 구해야 된다. 아는 거는 각도 A랑 밑변의 길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역시 생각하는 거죠. 이 세 녀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관계가 뭐지? 빗변분의 밑변? 코사인 아니냐? 그렇죠. 코사인 A라고 보면 된 거죠. 코사인 A는 빗변, 여기서 지금 빗변이 B니까 B분의 밑변 C.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B인데, 자, 그러면 양변의 B를 곱하고 코사인 A를 나눠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B는 뭐가 된다? B는 코사인 A분의 C라는 형태의 표현이 되는 거죠. 알겠죠? 여기 나와 있죠? 이걸 굳이 공식처럼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굳이 이런 사소한 것까지 공식처럼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관계만 이용하면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는 건데. 그 나타내는 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참고로 뭐 지금 이거 변형하는 과정에서 이거 뭐 A가 B분의 C 이런 형태면은 우리 얘를 바로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요 A랑 이 분모에 있는 B 위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즉 B는 A분의 C 이게 바로 나타낼 수 있죠. 이것도 뭐 계산하다가 많이 쓰이는 거니까 알면 좋죠. 뭐 이유는 되게 명확하잖아요. 실제로 고쳐보면 A는 B분의 C에서 양변에 뭐 곱해주고 B를 곱해주고 양변에 또 뭐 곱해주고 A분의 1을 곱해주고. 그럼 원래 처음에 A는 B분의 C였던 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A 약분되고 B가 여기 생기죠. 여기는 B가 약분돼서 A분의 C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 있던 요 모양에서 이렇게 바뀐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결각각과 분모에 있는 거는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 뭐 계산할 때 존중 나오는 거니까 알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도 마저 할게요. 각도의 크기가 높이 A를 할 때 요거 녀석이랑 지금 아는 게 각도 A란 거죠? 요 각도랑 저 높이 A. 자, 이때 구해야 될 게 B다. 구해야 될 게 B다. 자, 그러면 요 각도랑 B랑 A의 관계 뭡니까? 사인이죠. 사인 A는 빗변, 지금 빗변이 B고요. 높이가 A.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여기 밑에 분모에 있는 B야. 그러면 B랑 요 사인 A의 위치를 바꿔주면 B는 사인 A분의 A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죠. 여기 나와 있다시피. 자, 그래서 이걸 굳이 공식처럼 외우려고 하지 마라. 그냥 바로 만들면 되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게 만약에 뭐라면 내가 구해야 될 게 요 각도 A랑 요 높이를 아는 상태에서 C를 구해야 된다. 자, 그럼 역시 저 각도랑 높이랑 밑변 C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다? 탄젠트란 거죠. 탄젠트. 탄젠트 A는 뭐분의 뭐? 밑변분의, 즉 C분의 높이 A.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이 밑에 분모에 있는 C야. 그러면 이 녀석의 인수 위치를 바꿔서 C는 탄젠트 A분의 A로 딱 나타낼 수가 있죠. 여기 나와 있지만. 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만들어서, 즉 내가 아는 거와 문제를 풀 때 내가 아는 거와 내가 구해야 될 것 사이 관계를 봐서 이 세 녀석의 관계는 사인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코사인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탄젠트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그 관계만 판단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를. 알겠죠? 이런 사소한 것까지 외우려면 머리 아파. 그럼 공부하기 되게 짜증나. 어느 정도 유도가 가능한 거는 그냥 유도를 했었으니 나으니까. 자, 그래서 밑에 예시가 저게 단가?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각도 A는 30도, A는 30도고요. AB 길이, 밑변의 길이가 9cm라 주어져 있는데요. 이때 만약에 구해야 될 게 AC, 얘를 알고 싶다. AC를. 또는 BC를 알고 싶다. 자, 첫 번째 AC를 알고 싶으면 이 빗변과 밑변과 각도 무슨 관계입니까? 빗변분의 밑변, 코사인이죠. 자, 그러면 코사인 30도는 뭐랑 같다? 빗변, AC 길이죠. 밑변, 9cm래요. 이렇게. 자, 근데 코사인 30도 우리 이미 앞에서 특수각으로 배웠습니다. 코사인 30도. 어떤 형태?
이러한 형태죠. 30도.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이기 때문에 빗변분의 밑변. 즉, 이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AC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할까? 일단 내가 알고자 하는 게 분모였으면 좀 거북하니까 뒤집으면 9분의 AC. 얘는 루트 3분의 2. 그 양변 뭐 곱해주면? 9로 곱해주면은 깔끔하게 약분돼서 사라지면서 내가 알고 싶어하는 AC가 등호 한쪽에 혼자 남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AC는 얘랑 같다. 즉 루트 3분의 9, 2, 18. 근데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좀 거북해. 보기.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 아래 위에 루트 3을 곱해주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 즉 루트 3의 제곱은 그냥 3이죠. 3은 위에 있는 18이랑 약분이 되죠. 6으로. 남는 건 6루트 3.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에도 6루트 3이라고 나와 있죠. 자, 알겠죠? 뭐 나머지 BC 구하는 것도 나와 있긴 한데 뭐 그냥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대로 구하면 되니까 어려울 건 없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자, 두 번째 내용. 일반 삼각형의 변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삼각형의 변의 길이. 자, 첫 번째. 삼각형 ABC에서 두 변의 길이 A랑 C 그리고 그 끼인 값 B를 알 때 자, 여기서 보면은 내가 아는 게 이게 약간 흐릿하게 보일 텐데 실제 책에서는 이걸 색깔이 있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요거랑 요걸 알 때 이 두 개를 알 때 알겠죠? 두 개를 알 때 이 AC 얘를 구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AB랑 BC랑 두 변의 길이를 알고 나머지 한 변 AC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 두 변의 길이만으로는 구할 수가 없고요. 그 끼인 각을 알아야, 즉 각 B를 알아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근데 역시 바로 구할 수 있느냐? 역시 바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뭘 쓰느냐? 일단은 이 높이에 해당하는 AH 여기 H 있거든요. H. 높이에 해당하는 AH 길이부터 표현을 해줘야 돼요. AH 길이부터. 자, AH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 각이랑 요 C라는 변을 알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높이. 그럼 이 세 녀석의 관계는 뭐다? 빗변분의 높이. 즉, 사인 B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사인 B로. 자, 그래서 사인 B는 뭐다? 빗변. 지금 AB니까 C분의 높이 AH. 그래서 높이는 C 사인 B. 양변에 C를 곱하면 되니까. 약분해서 높이는 C 사인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 밑변. BH를 표현하고 싶어. BH. 자,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요 길이를 알고 요 각을 알고 구하고 싶은 건 얘다. 그러면 세 녀석의 관계가 뭐다? 빗변분이 밑변이니까 코사인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C 코사인 B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역시 요걸 써서 구해보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낸 게 뭐다? 요 밑변과 요 높이를 알아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누구를 알아낼 수 있냐? 당연히 얘를 알면 얘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A라는 값에서 이만큼 빼면 되니까. 그럼 얘도 알 수 있고 높이는 구했고 그럼 이 두 녀석 우리가 뭘 쓸 수 있죠?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는 거죠.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래서 AC의 길이는 루트 안에 AH, 높이의 제곱 플러스 CH 제곱. 근데 높이는 C 사인 B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H는 전체 길이 A에서 요 BH에 해당 길이 C 코사인 B를 빼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역시 결론적으로 두 변과 끼인 각을 알면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 있냐? 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냥 바로 구해지는 건 아니다. 뭘 써서? 우리가 앞에서 관계를 어떤 내가 아는 거와 구해야 될 것 사이 관계를 써서 여기서 높이를 구할 수 있고 밑변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옆에 있는 요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알고 있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써서 저 변을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굳이 이것도 뭐 공식적으로 외울까지 말고 그냥 모양을 잘 봐서 결론적으로 저 구하려면 결과론적으로 피타고라스 써야 되네? 그러면 요거랑 요걸 알아야 되네? 그걸 생각해서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내용. 자, 삼각형 ABC에서 한 변의 길이, 자, 여기서 지금 한 변의 길이 A와 양 끝각
B랑 C. 요각이랑 요각을 할 때. 역시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역시 여기서도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해주는 게 있죠. 뭘 해주냐면 여기서 수선의 발. 수선 끄고요. 여기서도 역시 똑같이 수선을 끄습니다. 수선. 수선을 끄어. 그래서 이쪽은 H, 요 수선의 발은 H 다시라고 내가 책에다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CH 다시를 구하자는 거죠. CH 다시. C에서 H 다시 여기까지 길이. 근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다? 얘를 알고 있고 요 각을 알고 있어. 요 각이랑 요거를 알고 있고 요거를 알고 싶어. 그럼 이 세 녀석의 관계 뭐겠습니까? 빗변분의 높이라고 볼 수 있죠. 요 각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사인 B는 빗변, 즉 빗변 역할을 하는 게 A고요. 그 다음에 높이 역할을 하는 게 CH 다시죠. 그래서 CH 다시는 뭐랑 같다? 양변 A를 곱하면 되니까 A 사인 B랑 같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A 사인 B로 표현됐죠. 자, 그런데 C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또 다르게 CH 다시를 이 녀석을 다르게 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좀 알자는 얘기인데 이번에 뭘 써서? 각도 A를 써서 누구를? 요 길이를 표현하자. CH 다시를. 각도 A는 어떻게 써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각. 우리가 처음에 주어진 각이 각 B랑 각 C인데. 자, 근데 어차피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항상 몇 도입니까?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각 두 개를 아는 순간 이 각도 아는 걸로 봐야 됩니다. 요 각 두 개를 아는 순간 각 A도 자동적으로 아는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처음에 주어진 거는 밑변과 양 끝각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세 각을 다 아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을 써서 얘를 표현할 수가 있는지 확인을 하자는 얘기죠. 알겠죠? 자, 표현할 수 있냐? 당연히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얘를 써서 표현할 거예요. 얘를. AC를 써서. 각도 A랑 요 AC랑 길이를 써서 요 CH 다시를 표현할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게 저 길이 AC거든. 그래서 사인 뭐는? 사인 A는 빗변분의 높이라고 볼 수 있죠? 이때 빗변이 AC고요. 높이가 CH-가 되는 거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생기죠? 이 첫 번째 거 쓴 거랑 두 번째 거 쓴 거랑. 얘도 뭐 하나 좀 고쳐줘야 되겠네. 자, 즉 CH-는 뭐랑 같다? sin A에다가 AC를 곱한 거랑 같다. 아이씨, 앞에다 써야 되는데. 일단 뒤에 쓸게. 자, 그럼 우리가 처음에 이 밑에 직각삼각형에서 나타낸 거, 그다음 두 번째 위에 직각삼각형에서 나타낸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생기는데 두 녀석 다 결국 중간에 껴있는, 결국 밑에 삼각형에서도 이 녀석의 높이, 위에 삼각형에서도 이 녀석의 높이 있기 때문에 CH-를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식에서는 CH-가 얘랑 같다. 밑에 식에서는 CH-가 얘랑 같다. 결국 이 두 녀석이 같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A sin B랑 AC sin A랑 같다. 근데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게 뭐다? 어떤 나머지 한 변. 지금 이 문제에서 애초에 처음에 주어진 변이 밑변밖에 없거든? 요거밖에 없거든? 이 상황에서 요 AC랑 AB를 알고 싶어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C를 알고 싶으니까 양변에 뭘 나눠주자? sin A로 나눠주자. 그럼 약분돼서 내가 알고 싶어하는 이 AC 길이는 sin A분의 A sin B라는 형태가 된다.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조금 애매하지? 자, 두 번째 증명하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내가 증명해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AC라는 길이를 구한 상태입니다. AC라는 길이. 이 그림 좀 작나? 좀 더 크게 그려볼까?
여기 수선, 여기도 수선. 그래서 우리 처음에 여기를 H 다시, 여기를 H 이렇게 잡아놨었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경우에는 우리가 요 A씨 길이를 구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남은 두 번째 과정은 아마 요 녀석 길이, AB 길이를 구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AB 길이를 구하는 과정. 자, 그럼 일단 너희들 생각을 해야 돼. 이 길이를 구하려면은 뭘 써야 될까? 당연히 요 녀석 써야 된다. 요 녀석 BH를 써야 돼. BH. 그래서 밑에 직각삼각형에서 BH 길이, 그 다음에 위에 직각삼각형에서 BH 길이가 서로 다 같다라는 내용을 써서 요 AB를 구할 거거든요. 자, 일단 밑에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요 각도는 알잖아요. 이미 문제에서 애초에 각비랑 각실은 다 주어져 있는 상태거든. 자, 그럼 또 내가 이 밑변도 알고 있는 상태고, 그럼 얘랑 얘 각을 알고 얘를 나타내고 싶다. 그럼 이 세 녀석의 관계는 바로 뭐다? 사인 C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인 C는 뭐랑 같다? 빗변분의 높이, 즉 A분의 BH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 고치면 BH는 뭐랑 같다? A 사인 C랑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위쪽 삼각형 ABH에서 한번 봅시다. ABH에서. 자, ABH에서 우리 요 각 A를 쓸 수 있냐? 쓸 수 있죠. 두 각을 안다는 거. BC를 안다는 건 나머지 한 각도 구할 수 있으니까 180도에서 두 각의 합을 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요 각도랑 요거랑 우리가 지금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게 BH니까 BH. 이 세 녀석을 나타낼 수 있는 관계가 뭐냐? 역시 사인이란 거죠. 그래서 사인 뭐는 A는 요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은 빗변 AB분의 그 다음에 높이 BH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조금 양변에다 뭘 곱해주면 양변에다가 요 밑변에 있는 분모에 있는 요 AB라는 길이를 곱해주게 되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BH는 AB 곱하기 sin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위에서 구한 BH나 밑에서 구한 BH랑 어떻다? 같은 녀석이란 거죠. 그래서 즉 A sin C랑 그 다음에 AB sin A랑 어떻다? 같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요 AB라는 변의 길이거든요. 나머지 한 변. 그래서 양변에 뭐로 나눠주면 sin A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약분해서 없어지고 즉 AB는 sin A분의 A sin C. 즉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굳이 외우려고 하는 건 난 반대야. 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증명해서 풀어. 굳이 이런 사소한 것까지 외우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어차피 외워봤자 지금 당장은 외울지 몰라도 좀 지나면 다 까먹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내용들은.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많이 쓰이는 내용들이 아니라서.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증명 과정 자체를 생각하는 게 훨씬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어차피 앞으로 나중에 고등학교 가거나 하면 훨씬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뭔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외우기보다는 그냥 뭔가 이렇게 과정을 생각해서 하는 걸 좀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 한 변의 길이. 즉, 여기서는 보통 이제 그 변의 밑변을 잡는데 밑변과 양 끝각의 크기를 아는 상태에서 나머지 두 변, 이 변 또는 이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역시 이런 식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어떤 직각삼각형 두 개 만들어서 두 녀석이 같이 쓰는 공통의 변이 뭔지 생각해서 보통 공통의 변은 이 수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직각삼각형에서 나타낸 거랑 밑에 직각삼각형에서 나타낸 게 두 녀석이 서로 어떻다? 같다. 두 녀석이 나타낸 게 서로 같다. 같다로 나타내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요변 또는 요변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결과적으로는 얘랑 되게 비슷하죠. 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얘도 두 변의 길이를 알 때 나머지 한 변을 구하는 건데 바로 구할 수 없으니까 역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얘처럼 수선의 발을 내려서 구했던 거죠. 알겠죠? 결론적으로는 이 1번, 2번이 되게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외우려고 하지 마라. 대수쌤이 유도하는 방법을 알려고 해라라는 게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삼각형 높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한 변의 길이 A와 양 끝각의 크기를 할 때, 앞이랑 되게 비슷한 내용이죠.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을 할 때, 이렇게 요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을 할 때 높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높이, 삼각형 높이. 삼각형 높이를 구하면 되게 좋은 게 많죠. 뭐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 하니까. 자, 높이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 자,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약간 헤이크가 있습니다. 보통 뭐가 헤이크가 뭐냐면, 봐봐. 자, 이 삼각형에서 높이면 당연히 여기에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여기 AH의 높이일 텐데, 보통 문제에서는 밑변과 양 끝각이 주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너희들이 이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써야 될 각은 이 양 끝각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여기 X라는 각이랑 여기 있는 Y라는 각, 요 두 각을 써야 나타낼 수 있어요. 실제로는 이 높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양 끝각 B랑 C를 쓰는 게 아니라. 자, 왜냐하면 자, 볼게요. 자, 애초에 이 밑변 A가 주어졌죠? 근데 이 밑변이란 거는 결국에 결과론적으로는 BH랑 CH를 뭐한 거? 요 길이랑 요 길을 더한 거죠. 자, 그래서 너희들은 이 BH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BH를. 자, BH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거는, 하는 건 이 높이고요.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각은 요 X. 자, 그러면 요 세 녀석의 관계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탄젠트 X랑 관련이 있다는 거. 탄젠트 X. 요 각에. 즉, 탄젠트 X는 밑변. 지금 밑변이 지금 내가 알고자 하는 높이 H거든요. 밑변분의 높이가 바로 BH고요. 이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BH는 뭐다? H 곱하기 탄젠트 X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야. 이 각도 Y랑 이 높이 H랑 그 다음에 이 CH 이 세 녀석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다? 역시 또 탄젠트 Y란 겁니다. 탄젠트 Y는 자, 요 각이 탄젠트니까 얘가 밑변, 얘가 높이가 되는 거니까 지금 밑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H니까 H분의 높이 역할을 하는 거는 CH.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CH는 뭐랑 같다? H 곱하기 탄젠트 Y랑 같다. 자, 그래서 지금 BH랑 CH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BH랑 CH로 나타낼 수 있는 값은 알고 있다는 거죠. 누구? A의 길이는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즉, 이 두 개 더한 거. 즉, BH, 즉 H 탄젠트 X랑 CH, H 탄젠트 Y 이 두 개를 더한 거는 뭐다?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바로 A다. 그래서 A는 H 탄젠트 X랑 더하기 H 탄젠트 Y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H를 묶을 수 있다. 둘 다 H가 있으니까. 분배 법칙.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Y. 자, 근데 실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A는 아는 거고, 이 두 개도 아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어차피 이 두 각을 아니까. 이 두 각을 안다는 거는 이 두 각도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알고 싶은 건 H, 높이기 때문에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Y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 이렇게.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Y로 나눠주게 되면 이쪽 약분되겠죠? 그러면 H가 혼자 남을 거야. 대신 이 오른쪽, 왼쪽에 있던 A의 분모 쪽에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Y가 생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뭐가 된다?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Y분의, A가 아니라 H 높이는 이렇게, A는 밑변.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식,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증명을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스타일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밑변과 양끝각이 주어져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이 양끝각을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 쓰는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 쓰는 거는 이 위에 있는 두 개, X랑 Y를 쓰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얘는 나름 외우기 편한 형태긴 해. 이 형태 자체가.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분의 A. A는 우리가 아는 변, 밑변. 그리고 X, 그래서 두 개 더하는 형태. 왜 더하는 형태 되느냐? 당연히 요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이 전체다라를 표현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더하는 형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구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둔각 삼각형일 때 높이 구하는 방법이야. 둔각 삼각형일 때. 자, 마찬가지 주어져 있는 거는 요 밑변, 삼각형 밑변 A가 주어져 있고요. 그 각도는 요 각이랑 요 각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밑변에 있는 양 두 각.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상태 역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다? 여기 있는 높이 h. 요 길이를 알고 싶은 거죠. 요 길이. 요 길이. h. ah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 우리가 뭘 써야 되느냐? 역시 우리가 아는 거, 요 a를 써야 되는데, 요 a라는 건 결론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bh, 이 전체 길이에서 ch, 요 길이만큼 뺀 거라 표현할 수 있죠. a는 bh 빼기 ch. 그쵸? h가 이건데, h가 여기거든요? 여기 h거든? 자, 그럼 우리가 bh를 표현할 수 있냐? 이 전체, 이거를. 우리가 아는 각은 이거랑 이걸 아는데, 근데 이거랑 이거를 안다는 거는 이 전체 큰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90도니까 이거 더하기 x, 요게 x야. 요게 x. x 잡을까, 요 각을. 요거랑 요거 더하면 90도 돼야 되니까 역시 x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요거. 요걸 y를 잡을게요. y도 역시 알 수 있는 각이죠. 우리가 이 문제에서 요 각을 알기 때문에. 역시 이거랑 이거 더해서 90도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bh는 이 BH라는 길이는 뭐랑 관련이 있다? 요 X랑 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거고요. 아는 거는 이거고요. 이거. 저 세니색 관계. 탄젠트죠, 탄젠트. 탄젠트 X는 요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은 밑변분의 높이. 근데 이 밑변에 해당하는 게 H. 지금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H고요. 높이에 해당하는 거는 이 전체 길이. BH가 되겠죠. 자, 그럼 고쳐보면은 BH는 뭐랑 같다? BH는 H 곱하기 탄젠트 X랑 같다. 양변에 H 곱해가지고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요번에는 우리가 지금 BH 표현했으니까 요번엔 CH 표현할까요? CH. 요 길이. 자, 요 길이 표현하면 요 직각삼각형 봐야 되겠죠? 요 직각삼각형. 자, H. 이 높이는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 CH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쓸 수 있는 각은 여기 있는 y. 자, 그러면 탄젠트 y. 탄젠트 y는 뭐랑 같다? 밑변. 근데 지금 밑변 역할을 하는 게 여기 h거든요. h분의 높이. 요 높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ch죠. ch. 자, 마찬가지로 양변을 뭘 곱하게 되면 h를 곱하게 되면 ch의 길이는 h 곱하기 탄젠트 y랑 같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BH랑 CH 나타냈습니다. 왜? 우리가 문제 주어진 알고 있는 요 변 A를 알려면은 BH 빼기 CH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BH 빼기 CH, 즉 이거 H 탄젠트 X에서 뭘 빼면 CH, H 탄젠트 Y를 뺀 거는 뭐다? 이게 바로 A랑 같다. 우리가 아는 변.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건 H거든? 높이? 역시 H를 묶어주면 탄젠트 X 빼기 탄젠트 Y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H니까 H의 둥어 한쪽이 혼자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양변 뭐로 나눠주게 되면 양변을 얘로 탄젠트 X 빼기 탄젠트 Y로 나눠주게 되면은 똑같이 얘는 약분해서 사라질 거고요. 밑에 분모 있는 거랑. H는 탄젠트 X 빼기 탄젠트 Y분의 A. 아, 가정이 좀 긴데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둔각삼각형에서 높이를 알고 싶으면 주어진 각이 이 두 개일 때, 이 두 각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쓰는 각은 요거랑 요 각을 써서 요 각을 써서 나타낸 값, 즉 탄젠트 X에서 요 각을 써서 나타낸 값, 즉 탄젠트 Y를 뺀 것 분의 A, A는 요 길이죠, 요 길이, 요거 이렇게 해서 높이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식처럼 약간 외워서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이 두 녀석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 두 녀석을 유도하는 과정이 약간 복잡한 게 있어가지고, 아이, 몰라. 난 그냥 공식처럼 외울래.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자신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이 과정 자체가 복잡하다고 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느껴지면. 그래서 이렇게 얘가 삼각형일 때, 밑변과 양끝각을 알 때, 자, 그래서 밑변과 양끝각을 알 때
이 높이 구하는 방법은 뭐다?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y분의 a. a는 밑변의 길이. 이 xy는 뭐다? xy는 요 두 밑각이 아니라 왼쪽 각이랑 오른쪽 각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한 형태. 이렇게 해서 구하고요. 그 다음에 둔각 삼각형일 때는 요 두 각, 밑변의 길이 a랑 양쪽 각. 근데 양쪽 각은 이거랑 안쪽 각이 아니야. 이 둔각이 아니라 예각을 할 때, 예각. 바깥에 있는 예각. 이걸 알 때 h는 역시 요 x. 수순에 발려서 이 높이를 표현했을 때 x랑 요 밑에 있는 요 y 두 각을 썼을 때 탄젠트 x 요 각으로 만든 탄젠트 값 빼기 탄젠트 y 요 각으로 만든 탄젠트 값 분의 a 이때 a는 밑변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뭐 약간 공식처럼 외우는 친구들 좀 많긴 하던데 뭐 그건 뭐 자기 마음인 것 같아. 자신이 뭐 계속 안 까먹을 자신 있으면 공식처럼 외워도 상관이 없고요. 나는 이거 언니 까먹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내가 방법, 이 공식 유도했던 방법. 이 밑변은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네? 근데 요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은 내가 알고자 하는 이 높이랑, 그 다음에 요 각과 요 길이. 그래서 이 세녀의 관계는 탄젠트니까 뭔가 탄젠트 x 표현할 수 있네? 해서 결과론적으로 이거 더하기 이거는 a라는 식을 만들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형태의 식이다. 얘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는 건 요 밑변과 요거랑 요 각인데 알고 싶은 건 높이다. 그럼 실제로는 요 각 두 개를 써가지고 이 전체 길이 BH에서 뭘 빼는 형태? CH를 빼는 형태로 이 밑변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뭔가 만들 수 있겠네. 그리고 BH랑 높이랑 요 각도 X 써 나타낼 수 있는 관계는 탄젠트 X. 탄젠트 X는 밑변분의 높이. 그리고 역시 요 각도 Y랑 높이랑 요 밑변의 길이. 요걸 써서 나타낼 수 있는 관계는 탄젠트 y. 탄젠트 y는 밑변분의 높이. 해가지고 뭔가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 밑변, 문제 주어진 밑변 a는 이 전체 길이 bh에서 ch를 빼는 거다 해서 표현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게 사실 더 좋긴 하죠. 물론 문제풀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좀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 그냥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형태보다는 뭐 자기 선택이긴 한데 잘 선택해서 공부를 하세요. 알겠죠? 밑에 뭐 예시가 있긴 한데 예시 한번 풀어볼까? 자, 오른쪽 그림 같이 각 B는 45도, 여긴 45도, 여기는 30도, 밑변의 길이는 2인 삼각형이 있다. 이때 이 삼각형에 뭘 구하자? 높이를 구하는 과정이겠죠. 높이, AH, 높이. 자, 그럼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두 각을 쓰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있는 두 각을 써야 된다 얘기했었죠. 자, 45도, 90도면 여기는 당연히 몇 도? 여기는 45도. 30도, 90도면 여기는 60도. 알겠죠? 자, 그럼 만약에 나는 공식을 외우고 있다. 그러면 이런 둔각 삼각형에서 높이 AH, 저 높이는 바로 뭐가 된다? 뭐분의 탄젠트 45도. 더하기 탄젠트 몇 도? 탄젠트 60도. 분의 밑변의 길이야. 밑변의 길이 얼마입니까? 여기 밑변의 길이 2죠? 2. 만약에 자기가 공식을 안다면 이렇게 바로 써서 나타내면 되긴 해. 하지만 뭐 공식 못 까먹었다.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얘 이 녀석이고, 근데 이 밑변, BC는 BH랑 CH를 더한 걸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왼쪽 직각삼각형에서 BH랑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거랑 요 각도, 이 세 녀석 표현할 수 있는 거는 탄젠트 45도다. 탄젠트 45도는 뭐분의 밑변, 우리 AH,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높이죠. 그 다음에 밑변, BH.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BH는 뭐랑 같다? BH는 탄젠트 45도에다가 AH를 곱하는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 여기서 AHC에서 60도랑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높이랑 그 다음에 CH, 이 세 녀석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뭐다? 역시 탄젠트란 거죠. 그래서 탄젠트 60도는 뭐분의 밑변 AH 분의 높이에 해당해 CH. 자, 그래서 이 녀석을 통해서 우리가 뭘 표현할 수 있다? CH의 길이는 AH에다가 탄젠트 60도로 곱한 거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알고 있는 거는 이 전체, 밑변의 전체 길이 2. 이 밑변의 전체 길이 2는 BH랑 CH를 뭐 한 거? 더한 거다. 즉, 이 두 개 더한 게 얼마다? 2라는 얘기죠. 얘랑 얘를 더한 게. 근데 둘 다 H가 있네? 그럼 H를 묶게 되면은 탄젠트 45도랑 더하기 탄젠트 몇 도? 60도로 표현된다.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H거든. 높이. 그래서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양변을 얘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는 약분성 터지고 여기는 2를 뭐로 나눈 거? 얘로 나눈 거. 즉, 요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자기 편한 방법 편한 방법 써서 계산하면 됩니다. 아, 물론 제일 편한 거는 뭐 공식처럼 외워서 바로 때려 넣어서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까먹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게 유도하는 과정 자체라는 게 제일 좋은 거긴 하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네 번째 내용,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삼각형 넓이. 자,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 뭘 알아야 되냐면, 어떤 삼각형의 두 변과, 두 변의 길이와 그 두 변의 끼인가의 크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변의 길이 AC와 그 끼인각, 각도 B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 변의 길이, 요거를 BC를 A로 표현했고요. 보통 그 각에 마주보는 쪽에 있는 변은 대변, 그 대변은 소문자 표현하는 게 맞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각도의 소문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소문자 C로 표현했죠. 이 변 AB 길이는. 자, 그래서 이 두 변을 아는 상태고, 요 각도를 알고 있는 상황이야. 두 변과 그 끼인각을 알고 있는 경우일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된다? 2분의 1 AC sin B가 된다. 자, 이때 AC는 두 변. 그 다음에 sin B는 이 두 변의 끼인각의 sin 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어렵게 이게 되게 쉽습니다. 이거는 공식 자체가. 왜 쉽냐? 자,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는 게 맞으니까 밑변 알아야 되고요. 근데 이미 밑변을 알고 있는 상태죠. A라고. 그럼 누구 말면? 이 높이, 요 AH 말면 되거든요. 높이. 자, 근데 높이를 구할 수가 있느냐?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변의 길이와 요 각도를 써서. 자, 요 변, 요 각도, 그 다음에 높이. 이 세 녀석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이 세 녀석의 관계는 사인 관계죠. 요 각도 B. 각도 B의 sin B. sin B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 밑변이 아니라 빗변. AB분의, 즉 여기서 AB가 C죠. C분의 높이가 지금 H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쓰고 싶은 거는 H니까 H는 뭐가 되고요? H는 양변의 C를 곱하게 되면 C sin B가 된 거죠. 높이가. 이 삼각형 높이 H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밑변은 지금 얼마고요? A고요. 밑변 곱하기 높이. 얘를 곱해주고, 그 다음 나누기, 즉 곱하기 2분의 1을 하게 되면 이 녀석 결과적으로 무슨 모양? 2분의 1 AC 곱하기 sin B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일단 조건이 뭐다? 뭘 알 때? 두 변의 길이와 뭘 할 때? 그 끼인 각을 알 때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거기다가 끼인 각의 사인 값을 쓰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증명은 굉장히 쉽겠죠? 이 높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변의 길이로.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엔 둔각 삼각형일 때. 자, 어떤 둔각이냐? AC가 빗변이고 요게 밑변, 요거는 그냥 어떤 한 변. 자, 요런 형태의 둔각 삼각형일 때 여기가 둔각인 거죠. 자, 이때 만약에 이 두 변과 두 변의 길이와 요 둔각을 알 때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은 공식은 얘랑 거의 똑같아요. 2분의 1 곱하기 두 변. A랑 C를 곱해준 다음에 두 녀석의 끼인 각. 요 각도의 사인 값을 쓰는 건데 그게 달라져. 요 각도를 쓸 때, 사인 값을 쓸 때 얘는 사인 180 빼기 B를 써야 됩니다. 이 둔각을 쓸 수가 없어요.
180에서 이 둔각을 뺀 걸 써야 돼. 왜냐? 너희들이 이 둔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20도다. 120도다. 그럼 너희들이 사인 120도를 아냐고요. 사인 120도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180 빼기 B. 180에서 120 빼면 사인 60이 되잖아. 근데 이 녀석 값은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180 빼기 B를 써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둔각의 사인 값을 알면, 사인 120 알면 이 120을 그대로 쓰면 됩니까? 이 공식처럼? 예. 이 공식점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둔각의 사인 값을 안다면. 굳이 180 빼기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바로 씁니다. 그냥 둔각을 바로 때려 넣어서 120도 넣어서 그냥 바로 써요. 요 공식을. 굳이 저렇게 안 써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이러한 둔각에 대한 사인 값 같은 걸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거냐? 똑같습니다. 측면한 가정도. 삼각형의 넓이. 당연히 밑변을 알아야 되고요. 당연히 뭘 알아야 돼요? 높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높이. 자, 이 삼각형 높이는 여기서 이 바닥에다가 수선을 발을 딱 내렸을 때 이게 높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높이를 어떻게 구하냐?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는 변이 C거든, C. 즉, 요걸 알고, 그 다음에 요 각을 한다. 요 각을 한다는 거는 옆에 있는 요 각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요 각이 바로 뭐였다? 180에서 뭘 뺀 거? 요 각 B를 뺀 거죠. 요 각이. 자, 그래서, 120도 지우고, 이게 예를 든 거니까. 자, 그래서 요 각이랑 요 변을 알고, 요 녀석을 구해야 될 때, 이 세 녀석의 관계, 나타낼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사인이죠. 사인 얼마? 180도 빼기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 B는 얘는 뭐랑 같다?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지금 빗변 역할하는 게 저 C고요. 높이 역할하는 게 H. 알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H는 양변을 뭘 곱해서 양변에다 C를 곱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즉 H는 C 곱하기 사인 180에서 뭘 뺀 거? 각도 B를 뺀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높이 H는. 자, 이제 높이를 알았으니까 여기다 뭐 곱해서 밑변 곱하고 2분의 1까지 곱해주면 삼각형의 넓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밑변 얼마입니까? A니까 여기다 A를 곱하면 AC가 될 거고요. 사인 180 빼기 아이씨 쓰기 귀찮아. 빼기 B. 근데 앞에 뭐가 붙고 2분의 1 붙으면 이게 바로 삼각형 넓이 S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원리는 이 두 녀석이 똑같다. 높이를 구해서 계산하는 거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론적으로 모양을 봤을 때는 이웃한 두 변을 곱한 거 거기다 2분의 1 당연히 삼각형인 게 2분의 1 붙어야 되고요. 그 뒤에 붙는 게 그 끼인 각이 사인 값이 붙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 끼인 각이 둔각일 때는 180 빼기 둔각 해서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에서 그냥 이것만 쓴다. 어차피 둔각의 사인 값 알기 때문에. 자, 그 내용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자, 이번엔 다섯 번째.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사각형의 넓이.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자, 평행사변형. 네 변이 다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평행사변형이 어떤 두 변의 길이, 이웃한 두 변의 길이를 알고요. 이렇게 A, B를 알고 있고요. 그 끼인각 X를 알 때, 끼인각의 크기를 알 때, 이 평행사변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웃한 두 변을 곱한 거에다가 끼인각의 사인 값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AB sin X라 표현하면 된다. 자, 근데 이거는 방금 앞에서 배웠던 삼각형 넓이 구한 거랑 되게 비슷하죠. 삼각형 넓이였으면 두 변의 길이 AB 알고 끼인각이 X면은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된다?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이 붙어야 되잖아. 2분의 1. 2분의 1 AB sin X 됐겠죠. 삼각형이었으면. 자, 근데 얘는 2분의 1이 없어요. 왜 없을까? 당연히 뻔하게 없죠. 왜? 이거 대각선을 그어보면 평행사변의 특성. 여기 X면 여기도 X. 얘가 A면 여기도 A. 여기가 B면 여기도 B. 결국은 합동의 삼각형이 두 개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모양의 삼각형이 몇 개? 이렇게 두 개 붙어 있으면 평행사변형이잖아.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했다 볼 수 있거든. 평행사변의 넓이는. 왜냐면 또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그럼 약분돼가지고 결국은 뭐만 남는다? AB sin X만 남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평행 사변형일 때는 앞에 2분의 1,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썼던 2분의 1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AB sin X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알겠죠? 되게 쉽죠? 그 삼각형이 두 개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 사각형 넓이. 자, 이번에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건데, 주어진 조건을 잘 봐야 돼. 주어진 조건. 자, 이 사각형에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있는 경우야. 대각선. 대각선의 길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요 대각선 길이를 A라 표현했고 요 대각선 길이를 내가 B라 표현했죠. 그리고 이 두 대각선 사이의 각을 X라 표현했습니다.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 알겠죠? 자, 이때 저 두 대각선의 길이와 끼인 각, 대각선 사이 각을 아는 상태일 때 이 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 AB sin X라고 표현합니다. 즉 대각선 길이 곱한 다음에 그 두 대각선 사이의 각의 사인 값을 곱해서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이게 뭐 식 자체는 뭐랑 똑같습니까? 식 자체는 삼각형의 넓이 구한 거랑 똑같죠? 다만 이 AB가 삼각형일 때는 두 변의 길이고 사각형에서는 두 대각선의 길이로 바뀐 거고요. 알겠죠? 자, 얘는 왜 이렇게 되느냐?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을. 증명하려면 좀 그림을 좀 크게 그려야 되는 거 있긴 한데, 여기 다 되려나? 모르겠네. 자, 이렇게 대각선이 이렇게 있죠. 대각선이 이렇게, 대각선. 이 사각형에. 이 대각선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사각형 ABCD에서 이 대각선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대로 이렇게 당길 겁니다.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길이도 똑같이 평행되게 그대로 당길 거야. 마찬가지로 얘랑 이 대각선이 평행되고 길이도 똑같게 밑으로 당길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지금 이 세녀선이 평행한 거야. 요 AC 대각선이 평행한 게 여기 있고 길이도 지금 똑같이 내가 당겨놨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요 대각선 BD랑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도록 이렇게 밑에다 그려줄게요. 이렇게. 똑같이 여기 위에도 그대로 당겨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여기 오버되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대각선과 같은 길이가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생겼고요. 이 세 녀석은 평행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평행을 한번 표시해 줄까? 평행. 얘도 평행.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요 길이가 A였나? 그럼 요게 A가 되는 거죠. 요 길이가 A가 되는 거고요. 요 길이가 B였으면 요 길이가 이제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처음에 끼인가 여기가 X? 자, 여기가 X면요. 당연히 여기는 막곡지가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같은 각이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도 X가 될 겁니다. 왜? 평행되게 움직이죠. 평행되게. 즉, 요거랑 요게 평행이고, 요거랑 요게 평행하니까 이게 자체가 평행 사변형인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사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죠. 왜? 평행 사변형이잖아. 평행 사변형. 우리 앞에서 평행 사변 넓이 구하는 방법 배웠잖아.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 알 때. 즉, AB sin X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이 평행 사변형의 넓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평행 사변형 내부를 보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이거든. 이 안에 있는 사각형.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대각선과 똑같고 대각선과 평행하고 길이가 똑같은 선을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각형을 만듦으로써 이 새로운 사각형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모든 사각형이 다 뭐가 된다? 이 모든 사각형이 다 평행 사변형이 되는 거죠. 평행대의 선을 당김으로써. 그리고 뭘 보자? 자, 우리가 구해야 될 사각형의 요쪽 부분과 넓이 같은 게 어디 있을까? 당연히 이게 평행 사변이니까 이 반대편이겠죠. 여기.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해야 될 사각형의 내부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 같은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 밑에 부분. 이 평행 사변형의 절반이니까 이 밑에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모든 평행 사변형 내부에 넓이가 같은 부분이 두 개씩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위에 평행 사변형도 마찬가지로 얘랑 같은 게 위에 생긴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이 파란색인 사각형이야.
근데 실제 우리가 지금 구한 거는 이 전체지, 이 전체. 근데 이 전체 사각형, 이 전체 사각형 내부에는 같은 거. 즉, 요 사각형 넓이 몇 배라고 볼 수 있다? 2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게 2개씩 들어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사각형, 이 전체 사각형 넓이를 뭐 하게 되면, 나누기 2, 즉 곱하기 2분의 1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이 파란색만큼의 넓이가 나온다. 왜냐하면 이 전체 넓이는 이 파란색의 2배니까. 그래서 공식이 2분의 1 AB sin X가 되는 겁니다. 되게 좁은 데서 그림 그리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좀 어렵나? 어차피 밑에 보면 이 책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증명을 해놨어요. 증명해놓은 그림도 따로 있어요. 알겠죠? 책에.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증명이 된다. 알겠죠?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사각형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그 끼인각 X. 근데 이 끼인각은 보통 예각을 써야 돼. 예각. 어차피 너희들은 둔각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가 좀 둔각처럼 보이니까 만약 우익각을 예를 쓸 수도 있는 거죠. 예각을. 그래서 요 길이, 대각선 길이를 A, 요 대각선 길이를 B라고 잡았을 때 두 대각선과 끼인각이 예각을 알 때 이 사각형 넓이는 2분의 1 AB sin X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평행사변형일 때는 헷갈리면 안 되죠. 평행사변형일 때는 어땠다? 이 2분의 1이 없었죠. 이웃한 두 변 AB 길이를 알 때. 그리고 그 두 변의 끼인각을 알 때. 알겠죠? 자, 이건 고등학교에서 자주 쓰이는 내용이거든? 이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는. 그래서 잘 기억해 두면 좋겠죠. 고등학교에서도 자주 쓰입니다. 문제 풀 때. 자, 그래서, 내용은 설명 다 있고요. 이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유형 1번.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 구하기. 문제는 145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C가 50도다. 그 다음에 밑에 밑변 BC 길이가 6이다. 라고 주어져 있죠. 이때 A라는 변과 B라는 변의 길이를 구해라. 자, 단 사인 40도는 0.64, 코사인 40도는 0.77을 주어졌다. 자, 이걸 계산하라는 건데, 자, 이 문제는 약간의 헤이크를 넣은 문제입니다. 헤이크. 자, 주어진 각이 50도야. 근데 실제로 사인값, 코사인 값은 4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이 주어졌죠. 왜 이럴까? 당연히 50도 쓰지 말라고 준 거겠죠. 40도로 쓰라고. 40도가 있냐? 이 그림에 있죠. 여기가 40도죠.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니까. 그쵸? 자, 그럼 이제 너희들은 요 40도랑 요 6이라는 길이를 기준으로 요 A랑 B라는 변을 구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일단 A부터 구해볼게. A랑 요 40도랑 6, 이 세 녀석의 관계는 뭐로 보입니까? 이 40도 기준으로 봤을 때 빗변분의 밑변을 볼 수 있죠. 즉 뭐다? 코사인을 볼 수 있죠. 코사인. 코사인 40도는 지금 빗변은 6이고요. 그 다음에 밑변이 A.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양변을 뭘 곱하게 되면 6을 곱해주면은 약분돼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A는 6 곱하기 코사인 40도. 근데 코사인 40도가 얼마다? 0.77. 자, 그럼 6 곱하기 0.77 하게 되면 76에 42, 76에 42. 4.62? 이게 되겠네요. 알겠죠? A 값 구했습니다. A는 4.6이고요. 자, 이번엔 B를 구해볼까요? B. 자, 그러면 요 변과, 요 40도랑 요 부여해야 될 그 B. 이 세 녀석의 관계. 빗변분의 높이라 볼 수 있죠? 자, 40도에 대한. 자, 그래서 사인 40도는 빗변. 지금 빗변 역할을 하는 게 6이고요. 높이 역할을 하는 게 B죠? 그래서 양변에 뭘 곱하게 되면? 양변에 6을 곱하게 되면 B는 6 곱하기 사인 40도다. 근데 사인 40도는 얼마? 내가 0.64라고 써놨죠. 그럼 66에 36, 46에 24. 3.82? (8)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A는 4.62, B는 3.8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두 개를 뭐 하자? 더해라. 더하면 4, 4, 8. 8.44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아는 거와 내가 구해야 될 것 사이 관계만 잘 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2번. 이체 도형에서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 활용이라 되어 있죠? 문제는 152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의 지금 육면체에서 AB 길이는 얼마다? 여기 AB 길이는 6이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CF. CF는 이 앞에 정면에 있는 요 면, 요 사각형에서의 대각선이죠, CF. 그 다음에 역시 이 대각선과 이 밑에 있는 FG 사이의 각은 45도라고 주어졌죠. 이때 이 중면체 부피를 구해라. 부피. 자, 우리가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봅니까?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는 거죠? 즉,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 이 세 개를 곱하는 건데, 이 6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세로의 길이. 자, 그러면 너희들은 이 가로의 길이랑 높이. 이 높이는 당연히 여기랑 같을 거니까, 너희들은 결국 이 길이랑 이 길이, 이 두 개의 길이를 알면 된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6cm, 45도. 근데 여기는 구해야 될 거. 이 세녀의 관계, 무슨 관계? 탄젠트로 볼 수 있죠. 아, 탄젠트 아니라 코사인. 코사인 45도는 빗변. 빗변이 지금 CF 6이고요. 6분의 요게 지금 FG거든? FG. 자, 그럼 양변 뭘 곱하게 되면 6을 곱해주면 얘는 약분해서 없어지고 6 곱하기 코사인 45도. 코사인 45도가 얼마였습니까? 특수가 2분의 루트 2였던 거 기억합니까? 아니, 그거 있잖아. 45도. 90, 45, 45면은 루트 2 대 1 대 1. 그쵸? 그래서 루트 2분의 1인데, 코사인 45도 하면 루트 2분의 1인데, 유리화하게 되면 2분의 루트 2.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2분의 루트 2를 6 곱하게 되면 약분돼가지고 3루트 2. 즉, FG는 3루트 2라는 길이가 나오겠네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CG, 요 길이는 사실 계산할 필요가 없죠. 이미 이 관계를 우리가 아니까. 루트 2 대 1 대 1. 45도일 때. 즉, 요 밑변과 높이가 같으니까. 즉, 얘도 3루트 2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CG도 3루트 2. 자, 그러면 우리 이 직육면체의 가로, FG 길이는 3루트 2. 그 다음에 세로는 아까 6이었죠. 높이는 역시 3루트 2. 이 세 개를 곱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이 중면체의 부피가 되겠네요. 뭐 그냥 3루트 2를 제곱을 하게 되면 3, 3은 9, 루트 2 제곱하면 9니까 9, 2, 18. 이 두 개 곱한 게 18. 18에다 6을 곱하게 되면 108?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3번. 실생활에서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 활용 첫 번째 내용인데, 특수한 삼각비가 있을 때라고 되어 있죠? 아마 특수한 삼각비라는 거는 너희들 앞단에서 배웠던 30도, 45도, 60도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문제는 160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육면이 건물의 꼭대기 A 지점을 올려다본 각의 크기가 60도다. 아, 여기 그림이 잘 안 컬러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뚝배기가 있고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게 사람이 서 있는 거야. 여기가 눈이야, 눈. 알겠죠? 자, 그래서 건물을 올려다 봤더니, 이게 정면을 바라봤을 때는 60도의 각이 되더라. 자, 이때 6m과 건물 사이의 거리는 18m. 18m 떨어진 지점에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눈의 높이, 이 눈의 높이는 1.7m다. 이때 이 건물의 높이, AH의 길이를 구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해라. 자, 그러면 당연히 H부터 C, 여기까지 길이는 1.7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C부터 A까지 요만큼 길이 구하면 되겠네요. 즉, 요 길이. 딱 봐도 구하기 쉬워 보이죠? 왜? 직각삼각형 모양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지금 아는 거. 아는 거는 이 직각삼각형 요 길이를 알고 있죠. 요 길이. 밑변. 얼마? 18. 자, 그럼 아는 건 이거. 18. 그럼 각도는 60도. 구해야 될 건 이 녀석. 그럼 이 세 녀석의 관계는 뭡니까? 즉, 밑변분의 높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탄젠트 60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탄젠트 60도. 탄젠트 60도는 밑변. 자, 지금 밑변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이 BC인데 이게 18.
18분의 우리가 구해야 될 거. 높이는 AC. 자, 그럼 양변에 뭘 곱해주면? 양변에 18을 곱해주게 되면은 여기 또 18 곱해주면 얘는 약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AC 길이가 구해진다는 거죠. 18 곱하기 탄젠트 60도. 자, 근데 탄젠트 60도는 특수각이죠. 60도일 때. 60도일 때 2대 1대 루트 3이니까 탄젠트 60도면 밑변분의 높이니까 1분 루트 3이니까 얘는 그냥 루트 3이죠. 자, 그래서 AC 길이는 18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근데 여기 AC만 쓰면 틀리죠? 왜? 이 밑에 길이만큼 더해줘야 플러스 1.7까지 해줘야 이게 바로 전체 높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18 루트 3 플러스 1.7m가 이 건물의 높이다. 알겠죠? 쉽죠? 그러니까 주어지는 조건을 잘 보고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4번. 실생활에서 직각삼각형 변의 길이 하는 두 번째. 뭐 역시 실생활에서 이런 걸 쓸 일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문제는 169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육면이 연을 올려다본 각의 크기는 38도고 육면의 손에서 0까지 거리는 40m다. 그러니까 대충 38도 각도로 연을 올려다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실제 내 손에서 이 0까지 거리는 40m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 손의 위치, 손의 높이는 1.2m다 라고 표현해 놓은 거겠죠? 자, 그때 지면에서 0까지 높이를 구해라. 지면에서. 즉 여기서 지면에서 0까지 높이.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요 길이. 자, 그럼 어차피 밑에가 1.2란 거 아니까 결국 너희들은 요만큼만 구하면 되겠죠? 요만큼. 요 직각삼각형 내에서. 자, 그럼 일단 아는 게 뭐냐? 이 직각삼각형 형태에서 빗변의 길이 알고요. 40. 각도 38도 알고. 구해야 될 건 요만큼. 즉 높이에 해당하는 거죠? 즉 빗변분의 높이. 즉 사인 값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각도가 38도야. 38도에 대한 사인 값이 있냐? 여기 있네요. 0.62. 자, 그러면 사인 38도는 뭐분의? 빗변 10분의 높이. 연의 높이. 그냥 없으니까 그냥 높이라고 할게요. 높이. 자, 우리가 구하는 게 이 높이거든? 양변에 뭘 곱해주면?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오른쪽에 높이만 남아서, 오른쪽에 높이만 남아서 이 높이가 구해지는 거죠. 10 곱하기 사인 38도. 근데 사인 38도 값이 얼마다? 얘가 0.62. 자, 그럼 여기다 15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6.2. 즉, 요쪽 길이가 6.2가 된다는 얘기죠? 6.2. 근데 밑에 길이가 얼마입니까? 밑에 요만큼은 1.2. 그럼 두 개 더하게 되면 7.4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네요. 지면에서 0까지 높이. 알겠죠? 되게 쉽죠? 어렵게 할 필요가 없고요. 그 관계만 잘 찾으면 된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구해야 될 것 사이 관계만 잘 찾으면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넘어갈게요. 근데 지금 실수한 게 있다. 이게 40m죠. 내 10으로 잘못 봤네. 그럼 여기 40이 돼야 되네. 자, 그럼 40 곱하기 0.62. 아까 구했던 얼마였냐? 그냥 다시 계산할게. 6.2 곱하기 4를 하면 되니까 8, 24. 자, 24.8m. 거기다가 얼마 더한다? 아까 높이가 1.2니까 더하게 되면 결과는 26. 26m가 답이네요. 어쩐지 7.4m는 너무 좀 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했는데 답은 26입니다. 이게 틀렸어요. 네, 계산 잘못한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5번.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가의 크기를 할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구하기.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자, 문제는 173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AB 길이는 얼마고? 얘는 8이고, BC는 10이고, 그 다음에 주어진 끼인각은 몇 도? 60도일 때, 이 AC의 길이를 구하자. AC 길이. 당연히 지금 이 상태에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서 뭘 내리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죠. 여기를 H 잡고요. 그래서 직각삼각형 모양 만들자. 그래서 너희들 뭘 구하자? 요 두 가지. BH랑 요 높이. 이 두 개만 구하면 뭔가 오른쪽 직각삼각형을 해서 피타고라스 써서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만하게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일단 누구부터 구할까? AH부터 구할까요? AH? 자, 그럼 H 구하면 요 각도. 요 AH랑 내가 알고 있는 8이랑 요 각도의 관계는 사인이죠, 사인. 사인 60도는
빗변 8분의 높이 AH. 그 양면 뭐 곱하게 되면 8을 곱하면 되겠죠? 즉 8 sin 60도가 AH의 길이가 된다. sin 60도는 특수가 또 써야 되나? 2대 1대 루트 3. 근데 sin이니까 빗변분의 높이니까 2분의 루트 3. 얘는 2분의 루트 3. 자, 얘랑 8이랑 곱하면 4 루트 3. 결과적으로 AH의 길이는 4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누구 구할까? BH? 자, BH는 역시 내가 아는 길이와 구해야 할 때과 사이 관계를 봤더니 빗변분의 밑변, 코사인이네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코사인 60도는 뭐다? 8분의 BH다. 근데 우리 알고 싶은 BH니까 양면에 뭘 곱하자? 역시 8을 곱하자. 약분. 자, 코사인 60도는 얼마다? 아까 그림 생각해보면 2대 1대 루트 3이었으니까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자, 2분의 1이랑 8을 곱하게 되면 결과값은 4. 그래서 BH는 얼마다?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BH,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4니까 남아있는 이 C에서 H까지 길이는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는 4 루트 3. 높이는 4 루트 3. 자,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 써서 AC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AC 길이는 루트 뭐의 제곱? 뭐 아무거나 4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하면 되겠네요. 자, 4 루트 3 제곱하면 4, 4, 16. 16 곱하기 루트 3 제곱하면 3이니까 16 곱하기 3 하면 48. 66에 36. 그럼 루트 얼마? 루트 84가 되겠네요. 84. 자, 84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84는 4 곱하기 21. 근데 4는 뭐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2 루트 21이 되겠네요. 그 다음 몇 번? 답은 2번. 자, 알겠죠? 쉽죠? 그래서 두 변각의 끼인가 할 때 나머지 한 변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단은 수설을 내려서 뭔가 이 녀석의 길이를 알고 요쪽 부분 길이를 알아야 피타고라를 써서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6번 한 변의 길이와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의 크기를 할 때 다른 한 변의 길이 구하기. 문제는 182번이고요. 자, 문제 보면 여기 AB 길이 6루트 2. 그 다음에 각 B가 45도, 각 C가 60도일 때 BC. 요 녀석 길이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 자, 일단은 너희들이 쓸 수 있는 각이 뭐인지부터 잘 봐야 되겠죠. 60도 쓸만하죠. 특수각. 45도 특수각 쓸만하고요. 그럼 이쪽 A라는 각은 쓸만한가? 쓸만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60이랑 45도 하면 105도. 그럼 저 나머지 한 각은 75도인데 75도는 여러분들이 아는 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건 별로 쓸만한 각이 아니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쓸만한 거 봤을 때. 그러면 4루트 2랑 이 45도를 봤을 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좋은 게 생기죠. 뭐가 좋은 게 생깁니까? 요 길이 구할 수 있고 요 길이 둘 다 구할 수 있죠. 왜? 45도잖아. 그럼 여기도 45도고 그럼 루트 2대 1대 1이 될 거란 말이죠. 이 세 변의 B가 루트 2대 1대 1이 됩니다. 자, 루트 2대 1대 1이란 거는 무슨 말이야? 다 똑같이 두 배를 하게 되면 2루트 2대 2대 2 세 배를 하게 되면 3루트 2대 3대 3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배수만큼 가능하다는 거거든. 배수로서 길이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 이쪽 길이 알잖아. 이 녀석을 뭐로 나누면 얘를 루트 1로 나눠주게 되면 요 길이 나온다는 거야. 왜냐면 루트 1이 1이 B니까. 반대로 이 녀석 길이를 알면 여기다 뭘 곱해주면 루트 1을 곱해주면 이쪽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빗변에 해당하는 길이 6루트 2. 딱 루트 2가 있죠. 그럼 쟤를 뭐로 나눠주면 얘가 이 녀석의 루트 2배니까 반대 루트 1을 나눠주게 되면 이 녀석의 길이, 즉 6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6, 여기도 6.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게 66 알아냈으면 중요한 건 여기는 이 6이죠. 왜? 여기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이거든? 자, 그럼 우리 역시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일 때 이 세 변의 길이 B,
2대 1대 루트 3이라는 걸 역시 알고 있죠. 자, 그럼 우리 지금 여기서 지금 구해야 될 건 누구 길이? 요 길이죠. 아, 여기 수선의 발을 H 잡자. HCH 길이를 우리 알아야 돼. 자, 그러면 6대 CHB는 6대 CHB는 높이와 밑변의 B는 몇 대 몇? 루트 3대 1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삼각비는 뭐 길이가 더 커지든 B는 똑같아야 되니까. 알겠죠? 자, 그럼 이건 루트 3CH는 뭐랑 같다? 6이랑 같다. 그러면 CH는 뭐랑 같다? 루트 3분의 6이랑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다시 얘기하면 루트 3대 1이라는 거는 이 녀석을 뭐로 나누면 루트 3으로 나누면 요 녀석 길이 나온다는 거고, 반대 요 녀석 길이에다 뭘 곱해주면 루트 3을 곱해주면 요게 나온다. 그래서 지금 나온 형태가 루트 3분의 6. 즉, 이 녀석을 루트 3으로 나누는 형태 나오는 거야. 이 B 때문에. 알겠죠? 자, 근데 얘는 유리화를 해주게 되면, 아래 위에 뭐 곱해주면 루트 3을 곱해주게 되면 얘는 3이 되니까 3은 6에 약분되게 되면 2. 즉, 2루트 3. 이 CH는 2루트 3. 자, 아까 BH 길이 구했었죠? 6. 그 다음에 남은 CH는 2루트 3. 그래서 두 개를 뭐 하면? 더하면 되겠네요. 6 더하기 2루트 3. 끝? 알겠죠? 그래서 그림을 잘 보고 내가 쓸 수 있는 게 뭔지 잘 판단해서 그냥 풀면 됩니다. 특히 이러한 특수각들이 있을 때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7번. 얘가 삼각형의 높이 구하기. 문제는 191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 삼각형 ABC에서 각 B는 45도, 각 C는 60도, 그 다음 밑변의 길이는 8, 이렇게 줘놓고 수선의 발, 각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H 했을 때 이때 AH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높이 구하는 방법. 뭐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 조금 더 크게. 여기 45. 뭐 거의 비슷한가? 크지 않나? 여기 60. 여기 수선의 발 H. 자, 우리가 앞에서 이 내용 배울 때 높이 구할 때 높이 구할 때 이 각을 쓴다고 했습니까? 안 쓴다고 했죠? 실제로 문제 풀 때 쓰이는 각은 이쪽이 두 각이 아니라 위에 있는 두 각을 쓴다고 했죠. 위에 있는 두 각. 요 두 각. 자, 얘가 45도, 여기 90도다. 그럼 여기는 45도. 얘는 60이니까 여기는 30도.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건 누구? 이 전체 길이. BC. 근데 이 전체 길이는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뭐한가? 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8은. 그러면 너희들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8과 같다. 이게 식을 만들면 되는 형태였고요. 자, 그리고 이 두 직각삼각형이 같이 쓰고 있는 거는 바로 너희들이 구해야 될 거, 요 H 길이를 같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써서 표현을 하는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나는 한번 다시 정리하는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45도, 45도랑 이 높이랑 요 길이, 이 세 녀석을 표현할 수 있는 거 뭡니까? 탄젠트죠. 즉, 탄젠트 45도는 밑변분의 높이, 밑변이 AH, 우리가 구해야 될 높이 분의 BH, 이게 표현이 가능하죠. 기억나죠? 자, 근데 탄젠트 45도는 우리가 이미 값을 알거든요. 탄젠트 45도의 값은 루트 2대 1대 1이니까 1분의 1이니까 얘는 그냥 1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 삼각형에서 역시 30도. 이 30도랑 이 높이랑 요거, 이 세 녀석의 관계는 당연히 탄젠트 30도죠. 탄젠트 30도는 역시 밑변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높이, 우리가 구해야 될 높이고요. 요거 녀석이 높이 역할을 하는 거죠. CH. 자, 근데 탄젠트 30도 값은 얼마입니까? 탄젠트 30도. 납작한 거. 30도. 2대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1.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녀석을 써서 우리 이제 뭘 얘기를 할 거냐? 이 두 녀석 써서 뭘 얘기할 거냐? BH가 뭐가 되고 BH? 자, 이 관계에서 BH는 1 곱하기 AH, 그냥 AH가 되고요. 이 관계에서 CH는 양변에 AH 곱하게 되면 루트 3분의 1 곱하기 AH. 즉 3분의 루트 3에다가 AH 곱한 거. 이렇게 표현되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왜 BHCH 표현했냐? 왜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 더한 걸 알거든요. 얼마? 지금 주어져 있죠? 8이라고. 자, 얘 더하기 얘가 얼마다? 8이다. 자, 그럼 다시 지우면 AH 더하기 3분의 루트 3 AH. 근데 둘 다 H가 있으니까 묶으면 1 플러스 3분의 루트 3에 이게 되겠죠? 이게 얼마다? 8이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AH니까 얘를 없애주면 되겠네요. H는 곱해져 있는 얘를. 얘는 고치면은 3분의 3 플러스 루트 3이죠? 이게 8. 그 양변에 뭐 곱해주면? 양변에 이 녀석의 역수. 즉, 3 플러스 루트 3분의 3을 곱해주게 되면 이 녀석은 약분해서 없어지고요. 여기 곱한 거라. 그래서 AH는 이게 된다. 즉, 3 플러스 루트 3분의 3, 8에 24. 자,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근데 복이 없죠? 왜 없을까? 당연히 유리화를 하라고 하니까 없는 거겠죠. 이게 유리화를 하게 되면 아래 위에 뭐 곱해줘야 된다? 3 빼기 루트 3을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계산을 마저 쭉 해보면 자, 3 플러스 루트 3이랑 3 빼기 루트 3 곱하게 되면 앞에는 3의 제곱 9 빼기 루트 3의 제곱 3 분자는 24에다가 뭐 곱한 거? 3 빼기 루트 3을 곱한 거. 자, 근데 9 빼기 3이 얼마입니까? 6이죠. 그 6이나 24 약분하게 되면 앞에 4가 붙겠네요. 그러면 4, 앞에는 4, 괄호 안에는 3 빼기 루트 3이 있는 형태. 몇 번? 답은 2번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알겠죠? 자, 그런데 나는 이 가정 자체가 더럽게 귀찮다. 그냥 공식 바로 쓸란다. 자, 그 하면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H는 탄젠트 얼마분의? 탄젠트 요쪽 각 45도 더하기 탄젠트 요쪽 각 얼마? 30도 분의 밑변의 길이, 전체 길이 얼마였죠? 8. 이걸 바로 계산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긴 하죠. 공식을 쓴다면. 알겠죠? 뭐 이건 자기 선택이라 얘기했었죠. 자기 편한 대로 계산을 하세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8번. 둔각 삼각형의 높이 구하기. 문제는 197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 같이 삼각형 ABC 꼭지점 A에서 BC의 연장선. BC의 연장선 위에 이렇게 쭉 내린 수선의 발을 H. 그러니까 원래 삼각형이 ABC인 거죠. 그래서 수선의 발 내린 거고요. 자, 다음 중 AH 길이 구하는 식은, 즉 이 둔각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삼각형 ABC의. 알겠죠? 자, 이때 이 앞에서 기억납니까? 저런 형태 둔각 삼각형일 때 여기 H 34, 57 이 길이가 13. 자, 이때 써야 될 각은 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이게 34도랑 요 각 전체 더한 게 얼마? 90도 돼야 되니까 56도. 그 다음에 요만큼의 각은 이 57도랑 더해서 90도 돼야 되는 각이니까 33도? 그래서 이 두 각을 쓰는 거라고 했었죠? 이 두 각을. 기억나요? 그래서 공식을 바로 쓰자면 탄젠트 얼마? 56도 빼기 탄젠트 33도 분의 이 밑에 변 13. 보기에 있나? 보기에 있네. 답은 4번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긴 하죠. 근데 증명을 하자면 증명은 어떻게 됐었어? 이 13이라는 길이가 어떻게 나타내는 거다? 이 전체 길이 BH에서 이 CH를 뭐 한 거? 빼서 나오는 값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전체 길이 BH는 어떻게 구하냐? BH. 이 길이랑 요 각도랑 높이, 우리가 구해야 될 높이, 이 세 녀석의 관계 뭐였죠? 탄젠트였죠. 탄젠트 몇 도? 56도. 그래서 탄젠트 56도는 AH분의 그 다음에 높이 BH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양변에 뭘 곱하면 AH를 곱해주게 되면은 BH는
탄젠트 56 곱하기 h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BH 알았으면 누구를 알아야? CH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큰 거 빼기 작은 거 해야 우리가 아는 길이 13이 나오니까. 자, CH 길이 구하려면은 역시 각도는 몇 도? 33도. 우리가 구해야 될 거 AH. 그래서 CH, AH, 우리가 아는 각도 33도. 이 세 개를 봤을 때 뭘 써야 된다? 아, 탄젠트 33도를 써야 된다. 그래서 탄젠트 33도가 뭐분의? 밑변 AH분의 요만큼 길이 CH. 역시 마찬가지로 뭘 곱해주면? AH를 곱해주면 양변에 CH만 쏙 남는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개를 뭐 한 거? 뺀 거. 이거에서 이걸 뺀 게 얼마다? 13이랑 나온다. 즉 이거에서 이걸 뺀 게 13이다. 근데 둘 다 H가 있으니까 H를 묶어주면 이거 빼기. 즉 탄젠트 얼마? 56도 빼기 이거. 탄젠트 33도. 이게 얼마다? 13이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누구다? 높이다, 높이. H. 그러니까 양변에 뭐로 나눠주면 이 탄젠트 56 빼기 탄젠트 33도 양변에 나눠주게 되면 약분되면서 높이는 탄젠트 56 빼기 33도 분의 13. 그래서 저렇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공식 쓰는 게 바로 편할 것 같으면 공식 확실히 외워서 쓰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증명해서 하는 게 좋으면은 증명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유형 9번. 예각이 주어질 때 삼각형 넓이 구하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 길이는 6이고요. BC 길이는 8. 그리고 그 두 녀석의 낀각이 주어져 있지 않네. 구하라는 거네. 근데 주어진 거는 삼각형의 넓이는 주어져 있어. 넓이는 11루트 3. 자, 우리가 두 변과 끼인각 크기를 할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 2분의 1 곱하기 두 변. 그래서 두 변은 6이랑 8이겠죠. 곱하기 그 끼인각의 사인값. 즉 사인 B. 이게 이제 삼각형의 넓이인데 이미 넓이를 12루트 3으로 준 거죠. 이렇게. 자, 그럼 계산해 보면 2랑 6 약분하면 3이고 3, 8, 24. 24 곱하기 사인 B가 12루트 3. 그럼 양변 뭐로 나눠주면? 24로 나눠주게 되면 사인 B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약분 됩니까? 당연히 되죠. 2분의 루트 3. 근데 2분의 루트 3을 보는 순간 너희들은 감이 와야 되죠. 아, 특수각이다. 빗변과 높이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이런 형태인가? 2대 1대 루트 3일 때. 그래야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 되잖아요. 이때 각이 몇 도였죠? 특수각. 60도였죠? 자, 그래서 각도 B의 크기는 얼마다? 60도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쉽게.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0번. 둔각이 주어질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자, 오른쪽 그림 같이 AB 길이는 얼마? 8. 그 다음에 AC 길이는 6. 자, 두 변과 각이 이게 두 개 주어졌네요. 24랑 36. 이때 삼각형 ABC 넓이 구해라.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두 변과 그 끼인각 알아야 되죠. 자, 이 끼인각이 얼마일까요? 3개 더해서 180 돼야 되니까. 그럼 180에서 반대로 이 두 개 더한 거 빼게 되면은 두 개 더하면 60이니까 얘는 120도가 되겠네요. 자, 둔각일 때 넓이 구하는 방법 기억납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 8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둔각일 때는 180도에서 그 각을 빼는 걸로 표현하라고 했었죠. 기억나죠? 자, 그러면 그리고 이 사인은 몇 도? 사인 60도가 된 거네요. 사인 60도는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자, 2분의 루트 3을 앞에 있던 2분의 1, 8, 6이랑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약분하면 2는 4, 4랑 8 약분하면 2. 그러면 2, 6, 루트 3 곱하면 답은 12 루트 3. 그래서 몇 번? 3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둔각 삼각형일 때 180에서 그 둔각을 빼는 형태로 사인을 나타내서 계산을 해야 된다. 아, 물론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는다. 왜냐면 고등학교 가면 이 둔각 120도의 사인 값을 알기 때문에 바로 계산할 수 있긴 하지만 아직 너희들은 중학교니까 이게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유형 11번 다각형의 넓이 구하기. 문제는 227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 같은 사각형 ABCD의 넓이 구해라. ABC 봤더니 네 변의 길이 12, 8, 50 주어져 있고 각은 여기 60, 여기 120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은 딱 보자마자 아 이거 그거네 라고 딱 감이 올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앞에서 이런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배운 적이 없는데 라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왜 각을 여기랑 여기 각을 왜 줬을까? 그 다음에 왜 내 모서리 길이는 다 줬을까? 내 변의 길이는. 당연히 이렇게 쪼개서 풀으라고. 이렇게 쪼개서 위에 삼각형이랑 밑에 삼각형 쪼개서 풀으라고 문제를 만든 거죠. 자, 그럼 위에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 쓸 수 있죠. 두 변과 끼인각을 다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위에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그 끼인각의 사인값 사인 60도.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자, 사인 60도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특수가 좀 빨리 외워야 됩니다. 특수가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건 4분의 루트 3이니까 계산하면 3이고, 그러면 30 루트 3 곱하면 30 루트 3.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삼각형 8, 5, 120도. 자,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5 곱하기 120도면 사인 얼마에서 둔각이니까 180에서 120도를 빼는 형태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인 60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60도 얼마? 방금 나왔었죠? 2분의 루트 3. 그럼 약분 2는 4. 4니까 8이 약분하면 2가 될 거고요. 그럼 남아있는 거 2, 5 루트 3 곱하면 10 루트 3. 두 번째 삼각형 넓이는 10 루트 3이네요. 자, 그러면 얘를 더하게 되면 답은 얼마? 답은 40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얘처럼 사각형을 쪼개서 삼각형으로 풀 수 있으면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조건을 잘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면, 자, 이번에 유형 12번 평행 사변형의 넓이 구하기. 문제는 239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 같은 평행 사변형 ABC 넓이가 18 제곱센티미터일 때 BC의 길이, 얘의 길이 구하자. 요 길이. 자, 요 길이를 이미 넓이가 주어져 있죠. 평행사변 넓이. 평행사변 넓이 구한 공식이 뭐였습니까? 두 변의 길이 할 때, 이웃한 두 변의 길이 할 때, 즉 4 곱하기 BC. 거기다 곱하기 얼마? 두 변 사이 끼인가? 이게 사인값. 근데 저게 몇 도가요? 여기에 120, 여기는 당연히 60도겠죠. 평행사변 특성. 같은 방향에 있는 두 각의 합은 항상 180도다. 그쵸? 자, 그럼 여기다가 사인 얼마? 사인 60도로 곱한 게 이 평행 사변의 넓이인데 이미 알고 있다? 18이란 걸. 자, 사인 60도는 앞에서 나왔었죠. 얼마? 2분의 루트 3. 아, 특수각이 쓸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가지고 뭐 계속 똑같은 30도, 60도, 45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앞에 있는 4랑 계산하게 되면 2루트 3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2루트 3에다 뭐 곱한 거? BC를 곱한 게 얼마다? 18이다. 그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양변을 2루트 3으로 나눠주게 되면 BC 길이가 나온다는 거죠. 약분하면 얘는 9가 되고요. 유리화, 아래에 루트 3을 곱해주게 되면 얘는 3이 되니까 9랑 약분하면 3. 답은 3루트 3. 몇 번? 2번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아, 계산 너무 지저분하게 하나? 계산 좀 깔끔하게 하는 게 좋은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거. 평행 사변의 넓이는 어떻게 한다? 이웃한 두 변의 길이를 곱한 거. 즉, AB 곱한 거에다가 뭐만 곱하면? 그 끼인각만 곱해주면 된다. 앞에 2분의 1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왜? 어차피 이걸 이렇게 쪼개면 똑같은 삼각형이 두 개 있는 거니까 곱하기 2를 해서 2분의 1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게 잘 기억하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 유형 13번. 요번 탄원의 마지막 유형이죠. 사각형의 대각선과 넓이. 문제는 252번이고요. 자, 뭐 너무 쉽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의 넓이 구해라. 자, 근데 힌트를 보면 내가 두 대각선의 길이 줬거든요. 8하고 7cm 줬고요. 대각선의 길이.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넓이 구하려면 대각선의 길이 할 때는 그 대각선 사이 끼인각을 알아야 되거든요. 끼인각. 근데 보니까 끼인각은 주어진 게 없고 밑에 여기 65도, 여기 55도 이 두 개만 주어졌죠. 두 대각선으로 만들어지는 각 두 개. 자, 그럼 우리는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누가 봐도 여기죠. 왜? 당연히 삼각형의 세 가게합은 180도니까. 자, 65 더하기 55 하면 얼마입니까? 120? 그럼 당연히 그 끼인 각이 몇 도? 여기는 60도가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대각선의 길이랑 끼인 각까지 알아냈어. 끼인 각의 예각. 자, 그럼 이제 넓이 공식이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의 길이. 8 곱하기 7 곱하기 사인 두 대각선 사이의 예각 60도가 되겠네요. 60도 또 나왔죠. 자, 지겹죠? 2분의 2, 3. 자, 그럼 계산해보면 앞에 2랑 2 하면 4. 8에 바꾸면 되겠네요. 2가 되겠네요. 남은 거는 2, 7, 루트 3이니까 다 곱하면 얼마? 14 루트 3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앞에 내가 그 넓이, 그 유도, 그 공식의 유도를 다 했었죠. 왜 이렇게 되는지. 자, 그래서 왜 그런지 기억이 안 나면 앞에 내용을 다시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번 단원 문제 다 풀었고요. 유형별로. 또 다음 단원에 수업할 때 보도록 할게요. 끝!